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익스프레스로 API 서버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서버에다 변수로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MySQL이나 MongoDB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MySQL에 연결을 해서 API 서버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코드에 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 읽어오는 get 메소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한 개만 읽어오는 그런 API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추가하는 포스트 메소드가 있고 추가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put 메소드가 있고 수정이 됐죠. 삭제하는 delete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delet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URL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URL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값을 삭제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걸 각각 조작하고 조회하면서 API 만드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걸 MySQL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도커를 이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구글링 하면 잘 나오니까 도커 버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버전이 잘 나오면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된 겁니다. MySQL을 그냥 내 로컬 환경에서 바로 설치해서 켜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커에서 켜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도커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를 설치했으면 먼저 MySQL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가 docker pull MySQL, 그리고 뒤에 버전을 명시를 할게요. 5.7 버전으로. 그러면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docker image라는 명령으로 엔터 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MySQL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docker run name, 그리고 이름은 my database로 할게요. 그리고 루트 패스워드를 처음에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루트라고 할게요. 안 까먹게. 그리고 포트는 MySQL 기본 포트 3306으로 하고, 마지막에 어떤 이미지로 인스턴스를 만들지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건 docker it, 여기다가 요 값을 넣어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생성한 요 네임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my database, 그리고 어떤 쉘로 열 건지 대시 하면 이렇게 터미널에 요 앞부분 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도커로 만든 MySQL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MySQL 터미널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요. MySQL 유저 이름은 처음에 루트거든요. 그래서 루트, 그리고 -p 옵션을 줘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거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루트라고 정했기 때문에 루트라고 입력을 하고, 입력을 했다고 여기 뭐 별표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MySQL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져야 될 개념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MySQL을 처음에 실행해서 들어왔으면 이제 제일 바깥에 MySQL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ySQL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단위가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my 앱, 내 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거에는 내 앱을 개발할 때 쓰고 싶을 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MySQL 안에서.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각 테이블끼리는 뭐 서로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한 테이블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컬럼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실제로 우리 데이터가 들어갈 형태가 들어가는데, ID, name, 나이, age 이런 구체적인 어떤 걸 넣을지에 대한 형태가 들어가고, 실제로 데이터가 여기 밑에 쌓이게 됩니다. ID 1, 2, name A, B, age 3, age 4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여기 있는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프론트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을 실행을 하면은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밑엔 테이블이 있고, 한 테이블 안에는 여러 개의 컬럼,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쌓이는 건 여기 로우에 쌓인다 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어렵죠.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show databases를 하면 현재 My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초기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myApp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성하는 이 코드 같은 것은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ySQL에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라는 명령을 내려 봅시다. create database myapp. 그러면 query OK 라고 나오면 잘 생성이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myApp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myApp이라는 걸 생성했으면 여기 안에다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use myapp 이라고 SQL을 날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고 나오고요. 자, 이제 myApp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으니 거기서 테이블을 생성하면 되는데요. 컬럼을 id랑 name이랑 age를 가지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SQL은 create table 그 테이블 이름 user라고 할게요. 자, user라는 건 처음에 id라는 컬럼을 가지는데 얘는 정수 형태고 프라이머리 키고 자동 증가한다 라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각각의 이제 로우들을 고유하게 구별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복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막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네임은 똑같을 수도 있고 뭐 age도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id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id만 알고 있으면 여기 100개가 있든 100만 개가 있든 딱 하나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프라이머리 키고요. 다음에 name은 varcha라는 타입으로 32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얘는 null이라는 이 비어있는 값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제약을 줄게요. 그리고 나이는 역시 정수 형태고 얘는 뭐 비어도 된다 라고 줄게요. 그리고 1000사를 넘을 일은 없기 때문에 0에서 세 자릿수 안쪽이라고 생각해서 세 자릿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닫아주면 테이블이 생성됐다는 쿼리 OK가 나옵니다. 그러면 show tables라는 SQL로 유저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컬럼을 확인하려면 describe user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줬던 속성대로 컬럼이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어떤 SQL을 써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처음에 이게 헷갈렸는데 지금 SQL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하는 거냐면, API 서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면 SQL을 알아야 돼요. 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API 서버에서 SQL을 작성을 할 건데, 그 연습을 지금 미리 해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SQL을 그대로 API 서버에서 쳐주기만 하면 그대로 동작하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유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SQL을 먼저 해볼게요. 그건 select 문인데, select 그리고 모든 컬럼 from 테이블 이름,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보여줘 라고 하면은 empty set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건 insert 문이고요.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 이름 유저, 그리고 넣고 싶은 컬럼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id는 자동 증가되기 때문에 따로 넣어줄 필요 없고 name이랑 age를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 들어갈 values를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름은 AAA라고 하고 나이가 3살이라고 하고 세미콜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서트 문으로 테이블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values를 넣으면 이 순서대로 값을 알아듣고 넣어주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 쿼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 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하나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김에 하나 더 넣어볼게요. BBB 4살. 그리고 셀렉트 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2번에 있는 나이를 5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값을 수정하는 건 업데이트 문인데요. 업데이트 문은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그리고 값을 먼저 정해줍니다. 우리는 age를 5로 바꿔줄 거고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where 문을 통해서 where id가 2 이내 이렇게 하면은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건데 나이를 5로 세팅을 하고 걔가 어떤 애냐면 id가 2 이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매칭된 게 있어서 쿼리를 잘 실행했다고 하고 확인해보면 이게 5로 잘 바뀐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나이랑 네임을 둘 다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 하면 안 되고 아마 컴마로 구분을 해야 되나 봅니다. select 하면 ccc 4 이렇게 한 번에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수정, 조회까지 했으면 삭제가 남았죠. 자, 삭제는 delete 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delete from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어떤 걸 삭제할 거야 라고 해서 where 문을 적어주고 id가 2 이내를 삭제하겠다 하면은 이 이내가 잘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delete, update, 그 다음에 insert, select 이렇게 조회, 생성, 수정, 삭제, CRUD를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PI 서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쿼리를 날려서 실제로 API 서버가 테이블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MySQL에 접속을 하려면 먼저 MySQL 접속을 도와주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npm에 보면 MySQL2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npm install MySQL2를 해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코드에 보면은 const MySQL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하네요. 붙여 넣어주고 이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넣어줍시다. 지금 제 로컬에 도커에 있는 곳에 MySQL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주소는 로컬호스트고요. 유저는 제가 루트였고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마이 앱으로 했었죠. 그리고 저희 계정에는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아까 루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루트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접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뭔가 이런 콜백 함수를 넣어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콜백 형태로 처리를 하고 싶지 않고 더 멋있게 어싱크 어웨이 문법을 사용해서 동기적인 코드처럼 보이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MySQL2 Promise라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싱크 키워드로 감싸주고 쿼리를 날려볼게요. 그래서 로스 필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고 돼 있죠. 저 넣어주고 우리가 작성할 쿼리는 select 별 from user 였죠. 자, 여기서 응답받은 데이터는 로우스에 아마 담겨 있을 건데 로그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걸 그대로 일단 리턴을 하고 API에서 확인해 봅시다. 서버는 정상적으로 잘 실행됐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API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커넥션에 execute가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MySQL create connection이 실행이 됐을 때는 프라미스 객체가 커넥션에 담기게 되는데 이 연결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커넥션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연결이 제대로 다 완료되지 않았을 시점에 얘가 실행이 되게 돼서 얘가 이제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코드가 실행될 때는 연결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되려면 이 서버가 실행이 되기 전에 이 커넥션을 항상 생성하고 서버를 실행하도록 하면 여기서 항상 커넥션이 프라미스가 리졸브드 된 상태가 되겠죠. 항상 커넥션이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커넥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했을 때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터미널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자, 터미널에서 확인해보니까 똑같죠. 지금 들어있는 값이 똑같죠.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잘 읽어왔습니다. 다음에는 값을 추가하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다 어싱크를 붙여주고 여기서 추가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푸시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시 SQL 문으로 데이터를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받아오는 데이터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네임이랑 에이지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한 줄로 깔끔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행할 SQL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인서트 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험한 방법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insert into user에 괄호 열고 그 컬럼 값을 넣는 거였죠. name과 age에 넣을 거고 values에다가 여기 이제 넣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값들은 다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name이라고 하고 그리고 컴마로 구분하고 age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데이터가 잘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로 body에다가 name과 age를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 name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다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다운표로 감싸서 다시 보내주면 자, 값 추가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나오고 get으로 조회해보면 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게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 4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4라고 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에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PI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숫자만 넣으라고 예상된 곳에다가 이런 SQL문을 억지로 집어넣게 된다면 지금은 잘 실행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SQL을 실행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성공이라도 하게 된다면 테이블이 사라지거나 혹은
여기서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해서 모든 유저 정보를 가져온다던가 하는 이런 SQL을 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SQL 문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그 SQL 인젝션에 취약한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그대로 넣는 게 직관적이지만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넣고 싶은 곳에 물음표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execute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각 물음표마다 들어갈 차례대로 넣고 싶은 값을 넣는 거예요. 지금은 name과 age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ame이 이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게 되고 age가 이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값 추가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로 그 SQL 인젝션을 시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데이터 트렁케이티드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여기 뒤에 들어간 모든 SQL 문을 SQL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age 안에 들어가는 값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를 넘는 이상한 값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가 잘렸다라는 에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뭐 이런 문자를 SQL로 보지 않고 값으로 본다면 그렇게 SQL 인젝션 같은 문제에서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물음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꼭 넣어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추가하는 건 했고 이제 수정과 삭제를 얼른 해봅시다. 바디에서 가져오는 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되고 여기서 가져올 때 id까지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고 이제 수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문이었죠. 업데이트 유저 그리고 set name은 물음표 age는 물음표 where id가 물음표라고 해서 차례대로 name, age, id를 넣어주면 잘 동작하겠죠. 이제 put으로 첫 번째 id가 1인 값을 바꿔봅시다. 테스트 333 age 5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면 잘 바뀌었죠. 이렇게 수정하는 걸 할 수 있고 다음에 delete 아까 했던 쿼리는 delete from user where id 물음표 그리고 또 async 삭제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첫 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삭제가 완료됐다고 하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잘 삭제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삭제하는 것까지 금방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올 때는 가져오는 건 셀렉트 문이었죠. 셀렉트 문을 사용하는데 끝에 where 조건을 추가해서 id가 물음표 그리고 async 붙여주면 그때 요 rows를 리턴하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3번 데이터가 있으니까 3번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3번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id로 줘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꼭 하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배열로 감싸져 있어서 이렇게 0번째 걸 꺼내주면 딱 하나에 해당하는 객체 형태로도 리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원래 있던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걷어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CRUD 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서버가 지금 계속 껐다 켜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사용했으면 서버가 껐다 켜지면 이때까지 입력했던 게 다 날아가고 다시 이걸로 바뀌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API 서버가 아무리 껐다 켜진들 데이터는 그대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